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동욱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중동의 현장 20개국 15개 무역관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직접 보고 듣고 제가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늘 주제는 이제 포스트 AI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신중동의 붐은 혁신과 미래를 향한다입니다. 목차는 자료로 대하고요. 중동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중동은 올해 매우 다이나믹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후티 반군, 헤즈볼라, 그리고 전국에는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리아 내전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중동에서 이런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는 실상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였습니다. 중동은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최단기간 내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각종 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온 저력을 가졌습니다. 이 현재에서 보시면 우리 기업들 또한 이런 위기 속에서 중동의 현재에서 상당히 많은 랜드마크와 현재를 만들어가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중동의 미래에 적극 동참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동의 어두운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혁신과 미래의 중동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동 지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중동을 한번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GCC의 걸프 협력 이사회 국가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이제 경제 안보 협력의 6개국 연합이고요. 사우디, UAE, 카타르, 인구 6천만 명의 GDP 2조 달러가 넘는 중동의 대표 부국들입니다. 이 국가 연합들은 아랍권의 종주국이기도 하고 왕정과 산유국이라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자체적으로 내수시장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4개 독립시장입니다. 튀르키예는 8,700만 명의 인구와 유럽과 중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조기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동 내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또 이집트는 1억 인구의 아프리카와 유럽 제조기 진출기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란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제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 중동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란이 사실은 중동에 있어서 최대의 자원과 농업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과 제조 기반을 갖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방산 기술을 갖춘 강국입니다. 그리고 마그레브 지역은 아까 좀 전에 아프리카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하라 사막의 이북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수혜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이 3개 지역을 잇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때 과거의 중심이었던 레반트 지역입니다. 오랜 기간 내전과 전쟁 불안으로 현재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재건 시장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중동에서 이제 가장 미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리고 한국 경제 협력 확대가 전망되는 GCC와 4대 독립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주정학적 리스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 위기 속에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확고한 안보와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지대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란과 시아파 저항의 축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중동 평화 로드맵들이 좀 보류되고 있고요. 다양한 경제 협력 또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에서 중동 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중동 전망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전쟁 휴전 합의가 극적으로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확전 및 장기화되는 부정 시나리오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중동 내 전쟁 위기 같은 경우는 상시화, 구조화가 되면서 종국에는 뉴노멀의 시대가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중동 내 안전지대로 UAE, 사우디, 카타르겠죠. 부와 인구의 급속한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죠. 이제 그 미 트럼프 위기 중동 정책이 방향이 변수일 텐데요. 중동 내 미국의 중동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대신 영향은 최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이란에 대해서 이 제재와 봉쇄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란 미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실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변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앞으로 미래를 보자고 했죠. 이제 다음은 중동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동은 이제 포스트 오일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혁신의 비전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사우디 2030, UAE 2030, 카타르 2030 국가 경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최근에는 세부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쪽, 에너지 전환, 산업 발전 이 세 가지 부분의 후속 전략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밝은 전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동 산유국의 경우는 매년 지속되는 오일머니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축적이 돼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는 국부펀드의 지원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그 중동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왕정들의 리더십은 그 중동의 미래 발전에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 비전 달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변하지 않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업들께서 중동 각국의 세부 미래 비전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기업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잘 도출하시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동 시장 중요성과 기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은 6억 명의 인구를 가진 그리고 전 세계 23억 이슬람 인구의 그 종주권이자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한 4% 정도의 고성장이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6조 달러 이상의 GDP가 형성이 되면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 한국과 GCC 주요국이 2023년, 24년에 걸쳐서 다양한 포괄적 경제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현재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1위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원유 천연가스 수입 비중 1위에 공급망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에서 저희 한국의 중동붐의 시대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동붐. 1차는 70년대, 80년대 1차 중동붐이었고요. 2010년까지 2000년 초반부터 2차 중동붐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세 번째 신중동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차 중동붐 시기에는 주로 도로, 항만,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의 단순 시공 건설이 있었고요. 에너지 중심의 진출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동에서 저희 이미지는 한국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납기 준수를 하는 믿을만한 파트너다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했죠. 근데 2차 중동붐에서는 중동 내 기존 금융과 무역의 허브였던 쿠웨이트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쇠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허브가 UAE와 카타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두 나라가 중동의 허브 경제에 뛰어들면서 대규모 랜드마크 건설, 에너지 플랜트,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발주됐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중동 프로젝트 수주가 47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한국의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에서 종합 건설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한국 제조업에 대한 역량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2020년 이후에 찾아온 신중동붐의 기회인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하드웨어 이 수주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프트 파워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강화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UAE가 지금 독보적인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가 중동 미래 산업의 허브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 소프트 파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기술, 의료 바이오, 게임 문화 산업 이 분야에서 한국의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 기업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전방위적인 한류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첨단 산업에 대한 호감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기업들이 미래 선행 기술에 대한 POC와 R&D의 거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로 한번 중동 정부가 중동 산유국들이 미래 산업 육성 분야를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포스트오일, 론오일, 미래첨단, 지속성장 이 4개 분야를 보시면 지금 한국이 보유한 산업의 경쟁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중동의 미래와 한국의 현재가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한국의 각국 정부는 한국 주요 산업별로 기술과 인력 교류를 원하고 있고요. 한국을 산업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지금이 신중동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동은 첨단 산업 선전 경쟁이 치열한 기회의 장입니다. 산업 다각화에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UAE, 사우디, 카타르가 중동 신산업의 허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한테 오히려 경쟁 속에서 저희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UAE는 아시겠지만 금융, 물류, 관광 허브로 벌써 탄탄한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금융 허브로 구축이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분야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의 허브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진짜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3위의 AI 강국을 목표로 나라 안에서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2개 토호국의 수도가 치열한 경쟁과 시너지로 빠른 성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또한 UAE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요. 중동 허브를 탈환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네옴시티 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지향적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우디 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막대한 국부펀드를 투자를 하면서 첨단 산업, 문화 허브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소프트 파워의 차별화 전략으로 외교나 교육, 의료, 스포츠 분야의 허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은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항공, 철도, 항만 분야의 물류 국제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두바이, 사우디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두바이 알막툼과 사우디 킹살만 국제공항을 계약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프로젝트 발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GCC 중심으로 중동 전역에 새로운 철도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통합 화물철도가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항만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시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부다비 칼리파항, 그다음 사우디 킹 압둘라 항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 중동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과 원유 수송 기지로서의 해상 무역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4년 중동 전체 프로젝트 발주에서 30%가 교통 인프라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현지에서 두바이에 있는 종합건설사 대부분이 이 세 개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수주가 될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동은 인구 보너스가 이끄는 아주 매력적인 소비 시장입니다. GCC 주요국의 인구 성장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 추세이고요. 또 산업 다각화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허브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인구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요.
또한 젊은 인구 및 외국인 기반의 소비자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매우 수용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권역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그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시면 지난 5년 매년 15.8%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500억 달러, 곧 1조 달러가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은 산유국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제조 공급망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펀드를 활용을 해서 자국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투자 국부펀드의 40%를 차지하고 지금 4.4조입니다. 다만 곧 2030년에는 오일머니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7조 7천억 달러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런 무자비한 국부펀드를 활용해서 기존의 간접 투자 방식에서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자율주행, AI 이런 부분, 항공우주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동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중 무역 분쟁 사이에서 되게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외 정책도 하고 있고 실리 외교를 통해서 이 파트너십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 산업별로 기술 협력할 나라와 제조 협력할 나라, 그 다음에 대중 우회 경로를 만들어갈 나라별로 해서 핵심 산업별 밸류 체인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린 쇼어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은 화석 연료의 98%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에 엄청 적극적이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그린 경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은 막연하게 엄청 뜨겁죠. 풍부한 일조량, 지형 조건으로 재생에너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수자원 확보를 통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 높은 에너지 사용량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선택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G2G, B2G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현지 시장 기회와 트렌드를 종합해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6개 키워드로 시장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With Middle East, With Me 전략입니다. 미래와 혁신의 중동에서 저희 한국과 중동이 미래를 위한 동반 성장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료로 세부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상 외교 기반으로 해서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최근 3개년간 한국과 중동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주요국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특히 신에너지, 첨단 산업, 방산 분야 이 3개 분야가 양국 간의 핵심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GCC FTA, 세파 협정 체결은 중동 국가와 첫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도 크고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무역협정에 따른 수혜 품목은 자동차 부품, 무기, 의료기기,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의료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진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추세인데요. 중동 국가 중에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UAE와 카타르의 경우는 한국 의료병원 기기들이 진출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수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2G 경제협력 의제를 활용한 유망 분야 진출인데요. 가장 큰 수혜 분야는 원전 분야입니다. 기존 두바이에 바라카 원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신규로 사우디,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신규 원전 수요와 함께 기존 운영 소프트웨어, 우라늄, 원전 기자재 진출이 매우 유망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방산, 첨단 산업,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정상 외교 후속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뒤에 전략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동본부에서는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와 구체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리를 했는데 내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산 분야는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되면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중립지대인 UAE를 우선 공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에서는 UAE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국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이 성공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대공 방어 및 요격 시스템인 천공은 UAE에서 사막의 중동의 맞춤형 개발을 해서 수출에 성공했고요. 지금 중동 GCC 국가가 공동 방위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위망을 구축한 사우디와 이라크에서 순차적으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도 지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튀르키예나 이쪽 이집트 방위 산업의 강국들입니다. 이 강국들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나서고 있으면서 수주에 필요한 단순 수주가 아닌 기술 협력과 합작을 통한 현지 진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주에 성공한 대기업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동반 진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제 중동은 신산업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이렇게 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 다각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UAE는 3천억 디르함이라는 한 900억 불 정도에 달하는 이 산업의 GDP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우디는 국가비전 2030을 통해서 전기차, UAM, 배터리,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을 육성 중이고 이집트는 EM이라고 이집트 메이크스 일렉트로닉스 해서 전자제품의 제조 역량을 강화해서 아프리카 중동의 전자제품 생산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정책으로 중동 산유국의 비석유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UAE는 놀랍게도 72%까지 상승시켰고 사우디도 이미 50%대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동은 단순한 원유 채굴 및 수출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석유화학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 지금 건설 중인 정유 석유화학 통합 공장인데요.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수주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한 2년에 3년 안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저희 기업들이 디지털 유전 솔루션 적용, 그다음에 생산 관리, 물류 정과정 프로세스 혁신으로 관련된 중간재 수출, 기자재 수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범용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안에서의 캐파가 이제 올라오면 저희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도 그랬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석유화학 기반 수출 제품에 대해서 기술력 기반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왔고요. 또 ESG 강화 추세에 맞춰서 저희 친환경 제품 공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의 디지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은 AI에 진짜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UAE와 사우디가 국가 장기 비전으로 AI를 주목하고 있고요. 중동의 AI 패권 전쟁에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또 이제 왕정 주도로 양국이 엄청 경쟁을 하는데요.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최대 자본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빠른 성장세를 통해서 이 시장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정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개인정보나 각종 규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정책의 신속한 변경을 통해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우디는 세계 3대 AI 강국 선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부처에 AI 최고 책임자를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에 AI 탑재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냥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아랍어권 3,700만 명의 자기 아랍어 인구를 통합을 해서 최대 AI의 LLM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투자, 2만 명의 AI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의 네이버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안랩과 합작법인 설립한 것은 물론 한국의 AI 반도체 강소기업인 리벨리온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발판으로 해서 UAE는 AI 분야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2023년 56억 달러였는데요. 불과 4, 5년, 5, 6년 이후에는 342억 달러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서 저희 기업들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될 텐데요. 특히 그 중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AI 기초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정부 서비스 및 응용 분야 전반의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여기 11월 말에 제가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 두바이 경찰청하고 협력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바이 경찰청이 이런 추세에 맞춰서 AI를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두바이 경찰청이 한국의 20개의 AI 관련 혁신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코트라에서 초청을 했고요. 놀랍게도 행사 비용 전체를 지원을 하고 또한 40명에 대한 항공임, 일주일 동안의 숙식 개인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통 큰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중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AI 관련된 각종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AI에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구축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프로젝트 수주 시에 대부분 발주처는 AI와 신기술 적용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기 중동에 좀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의 자기의 서비스나 기술에서 AI나 신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을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적극 어필을 하시면 수주 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글로벌 물류 허브 기능에 더해서 신개념의 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요. 아랍권 문화의 고정관념을 탈피했습니다. 이 게임, 스포츠 분야에도 허브화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UAE 같은 경우는 라스알카이머에 이슬람권 최초의 카지노가 곧 개장됩니다. 2027년에 개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중국 기업과 미국, 유럽 기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분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게임 쪽이나 e스포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아일랜드 섬 전체를 조성을 하는데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비스와 컨텐츠 분야 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글로벌 종합 물류 허브인 항공, 항만, 철도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쪽 저희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가지신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소비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되게 유망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동의 소비 시장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6억의 인구 그리고 23억의 이슬람 소비자의 허브 경제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와 다음은 식량 부분입니다. 에너지 식량 부분인데 이건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중동 정부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담수 수급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카타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좀 인상 깊으실 텐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단교 상태로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동 국가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중동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또 중동 진출시의 여러 가지 유의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니까 저희 발표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목 품목 및 분야는 제품과 서비스 분야로 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미래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창조의 대상이다. 이제 두바이 통치자, 두바이를 지금의 글로벌 허브로 만든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신념입니다. 신념인데 미래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라는 신념인데 저희 기업들도 이 신념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중동에서 불고 있는 신중동 붐, 여러분들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그리고 저희 코트라와 함께 만들어 가실 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